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파수꾼, 바로 감사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파수꾼을 절대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도 회사법을 통해서 이 감사인을 왜, 또 어떻게 교체해야만 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규칙들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실력 좋은 감사인이랑 쭉 같이 일하면 회사 입장에선 더 이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법은 왜 굳이 이 이별을 강요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 감사인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인이 한 회사랑 너무 오랫동안 일해서 가까워지면 마치 심판이 특정 팀 선수랑 한편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객관성을 잃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법이 바로 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꼭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선임 절차와 임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체 의무의 시간 제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리셋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예외 조항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회사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사인 선임 절차, 그러니까 그 표준 라이프 사이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감사인의 임기를 딱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면 여섯 번째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유지되는 거죠. 바로 이 5년이 모든 규칙의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를 보면요, 이게 그냥 뚝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그럼 이사회가 이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승인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공식 등록까지 마쳐야 끝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조직의 합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모든 회사가 이 5년 임기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장회사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들한테는 교체 의무라는 아주 엄격한 시간 제한, 말하자면 타이머가 똑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법이요, 개인 감사인이냐 아니면 감사법인이냐를 다르게 취급해요. 개인은 딱 한 번, 그러니까 5년만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감사법인은 2번, 그러니까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그 안에서 담당 파트너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맡는 개인보다는 유착관계가 생길 위험이 좀 덜하다고 보는 거죠. 감사법인의 전체 사이클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최대 10년, 즉 5년짜리 임기를 2번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엔 반드시 5년 동안의 의무적 유예 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회사랑 그 어떤 감사 계약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유예 기간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리셋 버튼이자 일종의 방화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리셋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최대 임기를 다 채운 감사인이나 감사법인은요, 이 5년 동안은 절대로 같은 회사에 다시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였을지도 모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법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모를 편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막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감사법인이랑 이름만 다른 계열사, 즉 네트워크 법인을 내세운다거나 담당 파트너가 슬쩍 다른 회사로 옮겨서 계약을 따내는 식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정말로 새로운 피를 수혈하기 위한 아주 철저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이 이렇게 엄격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회사가 막 처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감사인 자리가 비는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있고요. 또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첫 감사인을 누가 언제까지 뽑아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일반 회사는 설립하고 나서 30일 안에 이사회가 선임하면 되지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회사는 국가감사기관인 감사원장이 CAG가 180일이라는 훨씬 더 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기 중에 감사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이유로 자리가 비면 이사회가 30일 안에 새로 뽑으면 되는데요. 만약 감사인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라면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봅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다음에 3개월 안에 주주들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죠. 그만큼 더 중요한 사안으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이나 경험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이사회에 추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필터링을 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회사가 실제로 꼭 밟아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들, 그러니까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인을 최종적으로 선임하기 전에 회사는 반드시 받아둬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인으로부터 네, 그 자리에 맡겠습니다 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또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라는 증명서도 받아둬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법적인 문제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임이 딱 완료되고 나면 15일 안에 회사는 반드시 ADT1이라는 양식을 정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모든 선임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세상에 공표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네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이 모든 규칙의 핵심은 바로 독립성 확보라는 것. 둘째, 개인은 5년, 법인은 10년이라는 임기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셋째, 임기가 끝나면 무조건 5년의 휴식, 즉 유예 기간은 필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안에 ADT1 양식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장치들이 정말로 진정한 청렴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기업들이 피곤하게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서류 작업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진정한 기업 윤리는 법의 테두리 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